3장 자본 예산을 보겠습니다. 1편 재무관리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봤고, 투자 결정, 투자 의사 결정에서 3장 자본 예산, 4장 불확실성의 투자 결정, 5장 가치 평가 이렇게 배우는데, 이것이 투자 의사 결정에 해당하는 얘기다.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자, 오늘 할 내용은 3장 자본 예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자본 예산의 의의였습니다. 자본 예산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의 추정. 우리가 회계상 순이익을 쓰지 않고 재무상 현금 흐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금 흐름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캐시플로우다. 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안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NPV법,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그 다음에 목표 회계적 이익률 AAR법, IRR 내부 수익률법, 프로파빌리티 인덱스 수익성 지수법, 이런 것들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서는 대체 투자안의 현금 흐름 추정에서 대체 투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현금 흐름이 추정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안이라고 하면 신규 투자안이 있고 기존 설비에 대한 대체 투자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 대체 투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대체 투자안의 현금 흐름 추정은 어떻게 되는지 본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결정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1장에서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은 1년 미만에 대한 것들은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본예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본예산은 주로 비유동자산의 구성, 비유동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 비유동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즉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할 것이냐, 리스, LAS, 빌려서 사용할 것이냐, 리스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규모는 얼마나 할 것이냐, 규모 10만 대 규모로 할 것이냐, 20만 대 규모로 할 것이냐,
30만 대 규모로 할 것이냐. 이 규모, 공장의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공장의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투자할 것이냐. 언제 투자할 것이냐. 초기에는 공장의 규모를 10만 대로 했다가 다시 0년도에는 10만 대를 했다가 3년 후에 10만 대를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0년도에 20만 대 공장으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또 시기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이,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업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보통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송 컨설팅 그룹 BCG 도표다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상대적 시장 점유율 율과 시장의 성장률 상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고 시장의 성장률도 높은 것, 이런 것은 스타다 이렇게 부르고요. 스타. 상대적 시장 점유율, 자, 스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고, 이게 이쪽이 높은 쪽입니다. 이쪽이 낮은 쪽이다. 그래서 하이, 로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로우, 하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시장의 성장률은 낮은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캐시카우다. 시장 성장률은 높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낮은 것을 퀘스천 마크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낮고 시장의 성장률도 낮은 것은 도구다. 이렇게. 기업이 영위하는 전략적 사업 단위,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 이런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을 이 도표상에 그려보면 보통은 특정 기업의 캐시카우 쪽에는 있지만 스타에는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스타에도 이 퀘스천 마크나 이런 쪽의 것을 스타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또 스타에도 있고 스타가 퀘스천 마크, 자,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상, 제품 수명 주기, 이 퀘스천 마크는 도입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스타는 성장기, 캐시카우는 성숙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옮겨가게끔 해야 되는데 성숙기에만 있고 혹은 성장기에만 있으면 도입기에 있는 게 없다. 그럼 도입기에 새로운 어떤 사업에 진출을 해서 혹은 성장기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해서 기업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 때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업의 전략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전략과 연관된 것이 자본 예산이다. 기업의 자본 예산을 한번 잘못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기업의 흥망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본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본 예산은 설비 도입이라든가 설비 확장이라든가 설비 교체라든가 설비 도입은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설비 도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비 확장은 기존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설비 교체는 이제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화된 것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을 다 자본 예산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보면 재무산책에서 자본 예산의 중요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도 1998년 국제통화기금 IMF에 자금 원조를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고요. 그때 이런 재무의사결정, 자본 예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기업들이 부실화가 됐었는데, 뭐 산미라든가 한보라든가 혜태라든가 진로라든가 쌍방울, 기아, 쌍용, 대우, 한라 등등 다 소유주들이 바뀌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본 예산은 거액의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자본 예산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재무 의사결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 예산에서 투자안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투자안이 있고 mutually exclusive investment,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independent investment, 독립적 투자안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독립적 투자안이라는 것은 투자안이 A, B, C, D 네 개의 투자안이 있다. 네 개의 투자안 각각에 대해서 기업에서 정한 기준보다 이 투자안의 성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A 투자안이 기준보다 좋다, 플러스로 나타내고 양호하다. B 투자안도 양호하다. C 투자안은 부족하다. D 투자는 부족하다. 그러면 A 투자안, B 투자안 이렇게 둘 다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즉 A와 B 투자안 간에는 독립적인 이런 투자안이 되겠습니다. A, B, C, D가 독립적이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적인 투자안이 되겠습니다. 상호 배타적 투자안은 A, B, C, D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가 나고 마이너스 나는데 A를 투자하면 나머지를 다 기각하는 경우고요. B를 투자하면 나머지 A, C, D를 기각하는 이런 형태가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투자안이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냐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각각 투자안 평가를 할 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 예산에 절차가 있는데 우리 자본 예산의 절차는 여러 투자안들이 있으면 여러 투자 기회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투자 기회를 살펴본다. 시장에는
이미 사양산업에 해당하는 혹은 성숙기에 해당하는 사업들만 영위하는 이런 기업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숙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 이 신규 사업은 도입기 내지 성장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 도입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거나 성장기에 있는 사업들은 merger and acquisition, M&A를 통해서 인수를 하거나 다 이런 투자 기회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이 성숙기에 이어지는 기업의 유지,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투자 기회를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안들에 대해서 각각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뭐를 보통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성 분석을 보통 하게 됩니다. 사업성 분석. 이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되면 사업성 분석의 가장 핵심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의 수요 예측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수요 예측, 이런 제품의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품이 몇 개가 팔리느냐, 이 수요 예측이죠. 이런 제품의 수요가 결정이 되면,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quantity, 수량, 몇 개 팔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을 설정합니다. price. 자, 이렇게 사업성 분석을 그래서 하게 되면 사업성 분석에서는 반드시 약 5년 정도의 추정 재무제표를 보통 만들게 됩니다. 추정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는 추정이라는 것은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이런 추정 재무제표는 특히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에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부터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첫 번째가 결국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이 매출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매출액은 제품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제품 하나당 가격 P 곱하기 수량 Q, 이렇게 매출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매출액.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매출원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제품 하나당의 원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원가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variable cost, 변동비적인 성격이 하나가 있고요. 변동비. 이 변동비라는 것은 제품 하나 만들 때 10원이다. 제품 2개 만들면 20원, 제품 3개 만들면 30원. 제품 하나당 일정하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변동비다, 이렇게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중에서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다 했습니다. 고정비다. 제품 하나도 안 만들어도 발생하는 것을 픽스드 코스트다. 보통은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공장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죠. 기계를 하나도 돌리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는 매년 일정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고정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품 제조와 관련된 변동 제조 원가가 있고 고정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원가에도 이 매출원가는 제품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매출원가, 제품 제조원가는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경비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나머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직접 간접 경비 이런 걸 합쳐서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해서 원가는 보통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죠. 여기에서 변동비적인 성격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변동 제조 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제조 간접비에 해당하는 게 고정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이제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도 변동비적인 성격이 있고 고정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제품 하나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가 부과한다. 그러면 변동비적인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변동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판매 부서,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영업과 관련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 이런 건 다 고정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도 변동비적인 성격, 고정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는데 영업이익 밑에 있는 영업외 수익이나 영업외 비용과 관련된 것들은 생략하고 일단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 영업이익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손익계산서에서 제품의 수요 예측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래서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정도의 추정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런 추정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현금 흐름을 보통 추정을 내게 됩니다. 이런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서 투자안의 경제성을 아까 앞에서 봤던 다섯 가지 방법, NPV법, 목표회계정이익률법, 회수기간법, AAR이죠. IRR, 프라바빌리티 인덱스, 수익성 지수, 이런 방법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안을 실행하고 나서 이런 투자안을 실행한 것, 또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추정된 것, 이것과 실행된 결과가 실제와 추정과 다시 같은지, 같지 않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것에 다시 때 재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재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또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1페이지 현금 흐름의 추정 2절입니다. 자,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투자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현금을 다 포함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현금 흐름은 일단 법인세,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세후 증분, 세후 법인세 애프터 텍스입니다. 세후 증분 투자한 선택 전과 선택 후의 현금 흐름을 살펴본다. 세후 증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투자한 선택 전과 선택 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증분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회계상의 영업이익, 순이익과 다르다. 그래서 왜 현금 흐름과 회계상 이익이 차이가 있느냐? 현금 흐름은 투자를 할 때 초기에 발생하는 토지 구입하고 건물 구입하고 기계장치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토지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현금은 보통 0시점 투자 시점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이것을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구입하게 되면 이 건물이나 기계장치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서 이 자산의 사용 기간 이것을 내용 연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내용 연수 동안 암분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이러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자산은 초기에 현금 흐름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내용연수 동안 암분을 해서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화를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이것은 0시점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재무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제외해야 될 부분이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은 이것은 현금 흐름에서 제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자 비용과 배당금. 이자 비용이 얼마나 지출되고 배당금이 얼마나 지출되느냐는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이 파트는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이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우리가 이런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 R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 R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는 일단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초기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현금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 매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외상 매출과 외상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과 외상 매입 이런 것은 보통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회계상 부르는데 이런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운전자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운전자본. 운전자본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이것을 초기에 보통 0시점에 빠져나가고 계속 1년도부터 5년도까지 한번 얘기를 한다 그러면 1년도부터 5년도까지 계속 변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이 변동은 매출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이런 것은 0시점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살펴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자본적 지출은 0시점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증분현금 흐름이다. 증분현금 흐름이다. 이 증분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투자안으로 인한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의 변화다. 새로운 투자안을 선택하기 전과 선택한 후에 차이가 나는 현금 흐름이 증분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분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차이는 자 먼저 현금 흐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현금 흐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우리가 매몰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매몰원가는 선크 코스트다. 선크 코스트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선크 코스트 같은 건 뭐냐면 투자안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 투자안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장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시장조사. 이런 시장조사와 관련된 비용 같은 것들은 투자안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지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안을 선택해도 발생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제외를 한다. 그래서 매몰원가는 시장조사 비용과 같은 것들은 현금 흐름에서 제외를 한다. 기억을 좀 하시게 되겠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이제 포함되는 개념으로 또 있는데 현금 흐름이 이제 포함되는 것은 새로운 투자안을 선택하면 기존의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매출 감소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매출 감소분은 현금 유출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출로 살펴본다. 이것은 우리가 잠식 비용이다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잠식 비용이다. 이런 잠식 비용은 우리가 이로전 코스트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로전 코스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유출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던 공장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이런 공장 건물에 임대를 지금 현재 해주고 있었는데 새로운 투자안을 선택하면서 이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 공장을 자가로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 임대료가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현금 유출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투자안을 선택함에 따라서 자산의 수입 부분이 줄어드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자산의 수입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현금 유출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회비용과 잠식비용 같은 것들은 현금 흐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금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금 부분. 우리는 항상 세후 증분 현금 흐름을 따지는데 이 세금은 우리는 앞에서 1장에서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주식회사는 법인세가 부여가 됩니다. 법인세가 부여가 되는데 이 법인세는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가져가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사실은 0시점에 돈이 빠져나가고 0시점에 돈이 빠져나간 자산에 대한 것인데 이 자산에 대한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안분을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0시점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따라서 이런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중에 빠져나가지만 이런 돈이 0시점에 빠져나가지만 이런 0시점에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면서 이런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따라서 세금,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우리는 현금 유입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도 이자 비용을 계산함에 따라서 세금 절감 효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자 비용의 세금 절감 효과는 우리가 할인율 R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할인율 R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 흐름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